그다음에 교재는 46페이지 밑에 보세요. 요건 이제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꼭 단축키로 해야 된다는 아닌데 나는 표를 많이 만들 것 같아. 그러면 단축키로 할 줄 아시면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표 만드는데 2배 이상 빨라요. 근데 단축키를 안 쓰고 마우스로 하셔도 표는 똑같이 만드는데 속도가 그만큼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키보드에 특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서나 이런 쪽은 키보드 쪽이 조금 더 빠르기는 해요. 그래도 요 안에 순위에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순위에다 클릭하시고 일단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그 범위 지정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교재에도 있어요. 46페이지 밑에 여기 순위 클릭하시고 F5가 단축키예요. F 몇이요? 5. 한 번만 눌러보세요. F5 몇 번이요? 한 번. 그러면 요렇게 한 칸만 범위 지정돼요. 맞죠? 그리고 여기 안에가 무슨 색이죠? 회색, 흰색. 네, 그러면 요게 뭐냐면 한 칸만 선택이 된 거예요. 몇 칸만이요? 한 칸.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요렇게 한 칸만 움직여요. 범위 지정이 무조건 몇 칸만 돼요? 한 칸만. 네. 그래서 이렇게 F5 몇 번 누르면은요? 한 번 누르면 몇 개만 범위 지정할 수 있다? 하나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위로 다시 와주세요. 거기 46페이지에 교재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순위 오신 다음에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색으로. 그 상태에서 F5를 한번 더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무슨 색이 되죠? 빨간색. 빨간색이 되면 이거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이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키보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5 한번 누르면은 한 칸만 선택할 수 있고 F5를 한번 더 누르면은 여기 안에가 빨간색이 돼요. 그래, 빨간색이 되면은 움직이시면 뭐 할 수 있죠?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또 해보시고요.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순위로 와보세요. 그래서 다시 순위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F5를 2번 눌렀습니다. 몇 번 눌렀어요? 2번. 그래서 F5를 3번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네, 몇 개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우스로 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는 그냥 F5 몇 번이요? 3번. 그럼 다 돼요. 근데 이렇게 적을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나 큰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10줄 20줄이야. 그럼 이거 내려가는 것도 뭐죠? 1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축키를 아시면 좋은 게 양이 많을 때 편한 거예요. 아까 그 1, 2, 3, 4, 5도 솔직히 1, 2, 3, 4, 5면 이거 1, 2 치고 A 하는 거랑 1, 2, 3, 4, 5 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20, 30이야.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속도가 1부터 20 치는 것보다 1, 2 치고 범위 지정하고 A 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빨라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능을 알면 알수록 양이 많을 때 유리한 거지 양이 적으면 솔직히 기능 모르시는 분이나 아는 분이나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하시는 방법은 ESC 누르시면 해제돼요. ESC가 하는 역할이 뭐세요? 취소입니다. 네, 뭐라고요? 취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F5 한 번은 몇 칸만 범위 지정하는 거예요? 한 칸. 네, 그래서 하나만 범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F5 두 번은
F 두 번은 몇 칸 지정이요? 여러 칸 범위 지정하실 때. 그 다음에 F 세 번 누르시면 요때는 전체 선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돼 있고 거기 교재에 잘 써 있어요. 거기에 조금 부족한 거 있으시면 조금 추가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요거는 이제 범위 지정할 때 쓰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크기 조정할 때 쓰시는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크기 조정. 네, 세 번. 세 법이라고 썼구나. 세 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설명을 드릴게요. 요번에는 이제 크기 조정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F5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안에가 허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정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단축키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 방향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실 건 뭐냐면 요 줄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마우스로 요 줄만 왔다 갔다 했죠. 그 단축키가 뭐냐면 키보드에 보시면 Alt키 있어요. 거기 교재에는 Shift랑 컨트롤만 되어 있는데 Alt도 있어요. Alt키 누르시고 방향키 움직이시면 그 한 줄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 누르고 왔다 갔다 하시라고요? Alt. Alt 누르시고 방향키를 움직이시면 되도록이면 이쪽 거 쓰세요. 이쪽 게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요 범위 지정된 요 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다 보면은 이 큰 크기는 냅두고 요것만 늘리거나 줄여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Alt. 그래서 Alt를 누르고 하시면은 Alt 누르고 방향키예요. 그래서 Alt 누르시고 방향키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줄만 뭐가 되는 거예요? 크기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맞췄죠? 여기 크기 맞춘 다음에 Alt 띄고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옆 칸으로 가요. 그리고 조절할 때에만 뭐를 누르고 하세요? Alt 누르고. 그러면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더 조절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 다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순위로. 그래서 순위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 Alt 위에 보시면 Shift 있어요. 뭐 있어요? Shift. Shift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범위 지정된 요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Alt는 전부 다 움직였잖아요. 이 Shift는 범위 지정을 하나만 하면 여기 하나만. 두 개 하면은 두 개만. 그러니까 내가 범위 지정한 것만 선을 움직일 때는 Shift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범위 지정한 그 라인만 왔다 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 있잖아요. 뭐 여기 이제 가운데 뭐 이렇게 선을 넣는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밀으면 돼요.
그래서 Shift가 하는 역할은 범위 지정된 것만 선 조정이 되는 겁니다. 요건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앞에 쓰고 있는 건. 그래서 방향키는 범위 지정된 줄만 크기 조정하실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컨트롤 방향키예요.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줄도 크기 조정이 되고요, 표도 크기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방향을 움직이시면 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 크기까지 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쓸 거냐 알트를 쓸 거냐는 언제 결정하시는 거냐면 전체를 그대로 놓고 조절할 거면 무조건 알트. 근데 전체 크기까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뭐 누르고 하세요? 컨트롤. 네. 근데 제가 왜 마우스로 하면 불편하다 그랬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아까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이렇게 크기 조정했었죠. 네. 맞죠? 네. 근데 만약에 범위 지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데 더 이상 안 커져요. 네. 근데 컨트롤 누르고 내리면 계속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단축키로 하시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마우스로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돼요. 밑에부터 내리면 이렇게 크기 조정은 되거든요. 이건 되는데 위에서부터 하면 안 되거나 되더라도 많이 안 돼요. 밑에가 줄어가지고요. 네. 그거 조정하는 게 더 시간 걸려요. 네, 그래서 그때는 F5 누르고 컨트롤 누르신 채로 하시면은 늘리고 줄이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요 단축키 세 가지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Alt, Shift, 컨트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만 누르시면 돼요? 방향키로만 왔다 갔다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특히 이제 나는 표를 좀 많이 만들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요거는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프린트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47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일단 진도는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먼저 쭉쭉쭉쭉쭉 해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다른 걸 조금씩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한글 같은 경우에 표 몇 번 더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네.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간혹가다 다른 반 얘기 들어보면 뭐 진도를 조금 못 나갔다 그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저희 반에선 지금 상황에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타자 이 정도시면은 어느 정도 이상은 치시니까 수업 듣는 데는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표 전체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F5 몇 번이요? 네, 3번. 네, 전체 선택은 3번. 그 다음에 전체 선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네, 무슨 정렬할 거예요? 가운데 정렬. 그래서 가운데 정렬은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서식가서 하지 마시고 일단 글꼴 먼저 바꿀게요. 여기 함초롱 뭐요? 바탕을 함초롬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함초롬 뭐요?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함초롬 도둠. 그래서 함초롬 도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12로 하래요. 12. 12
12 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 12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정렬이요? 가운데 정렬. 그래서 여기 있어요. 가운데 정렬. 요런 거는 위치를 좀 알고 계십시오. 워낙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가운데 정렬.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이렇게 되시죠. 근데 원래 요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표에 글씨 넣으실 때 표에 들어가는 숫자는 대부분 오른쪽 정렬을 많이 해요. 네. 그 다음에 표의 문자는 대부분 무슨 정렬을 많이 해요? 가운데 정렬. 근데 왜 표의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많이 하냐면 지금은 다행인 게 앞뒤 개수가 똑같아요. 다 8자리야.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할 때 보면 어떤 건 4자리고 어떤 건 5자리고 어떤 건 7자리고 자릿수가 다 다른 경우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다 여백을 줘요. 네. 그건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자릿수가 맞으면 볼 때 어떻죠? 편하죠. 네. 그러니까 문서 만들 때 나 혼자 볼 건 상관없는데요. 남 보여줄 때에는 그 남이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편하게.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원래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죠. 한 줄 요약. 네, 맞잖아요. 네. 왜냐면 시간은 돈이니까. 네,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줄 요약이 제일 좋지만 솔직히 한 줄 요약으로 하면 너무 적으니까 네, 보여줄 때 항상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남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나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씨는 가운데 정렬을 많이 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위에 것만 범위 지정해 주세요. 교재는 이제 47페이지 밑에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글자색을 에메랄드색으로 하라 그러는데 에메랄드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임의의 색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 색깔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색깔 넣으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진하게까지 하래요. 네, 뭐까지 하래요? 진하게. 그래서 진하게까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글씨체나 글씨 크기나 이런 건 회사마다 어느 정도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실무 가시면 뭐 저희가 나중에 문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실무 가시면 내가 직접 할 일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네, 변경하셨죠? 네, 그리고 색깔은 안 맞으면 그냥 EV의 색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4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다음에 범위 지정하시고 거기 교재 48페이지 보시면 여기 명량부터 어디까지요? 베테랑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진하게 해주세요. 정리하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진하게나 이런 건 내가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여기는 해야 된다, 여기는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는 여기는 하세요, 여기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간단하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실 때는 어디로 가세요? 파일. 네.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인데 어저께도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몇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저장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건 항상 주의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범위 지정하지 마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 이름 오시고 내 이름 들어오시고요. 요거 그대로 저장할게요. 천만관객 한국 영화. 그래서 그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하시고 그리고 내일 뭐지? 저기 저희 반에서 시험을 봐요. 자격증 시험. 그래서 이따가 어디냐? 요거 컴퓨터 기본반 그 바탕화면에 있는 거 있죠. 요거 같이 하긴 할 거예요. 이따가 이번 시간 끝나기 전에 요거를 문서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바탕화면이 좀 많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그 이름 폴더에다 좀 이따가 옮길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월요일 날 왔는데 바탕화면이 좀 바뀌어 있어. 네, 그거는 알고 계십시오. 네,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자격증반 시험 보다 보면 이게 좀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ITQ 시험은 저희도 여기가 시험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장하셨죠? 네. 그 다음에 백지 누르세요. 세문서. 그래서 세문서 눌러 주시고요. 세문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일단 요거 먼저 치세요. 49페이지에 있는 역대 외국 박스 오피스 순위 먼저 치세요. 만약에 표를 먼저 만들었으면 어떡해요? 표를 먼저 만들었으면 표 앞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치시면 돼요. 그 순서 차이니까 상관은 이제 엔터 치셔야 돼요. 엔터 치라고요. 엔터. 네, 그래야 내려가요.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니요, 기다리세요. 천천히 할 거예요. 항상 만드실 때 주의사항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실 때에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순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원래 되도록이면 이렇게 제목 치고 그 다음에 요 뒤에서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표 만들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원래 순서는. 네. 아까는 제목 먼저 고치고 그 다음 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목 넣고 그 다음에 뭐 만드세요? 표 만드세요. 거기 몇 줄에 몇 칸이죠? 네, 6줄에 몇 칸이요? 4칸.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있습니다. 요 위에 표. 그래서 표를 누르시는데 글씨 누르지 마시고 뭐 누르시라고요? 네, 그림 누르세요. 표 그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줄에 몇 칸이요? 6줄에 4칸. 그리고 여기 꼭 확인하세요. 예, 기타에 어디만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글자처럼 지금만. 마우스로 끌기는 체크되어 계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우스로 끌기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나와요. 예, 이게 불편해요.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여기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끌기는 꼭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6줄에 4칸짜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49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고 치세요. 글씨 입력하세요. 그리고 날짜는 그냥 치셔야 돼요. 날짜 만드는 기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날짜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돼요. 그래서 숫자 없이 치시고 범위 지정한 다음에 우클릭 천 단위 가서 뭐요? 그 칸을 다. 예, 다요 그냥. 예, 다 하는 게 편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한 번에 되시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등록 먼저 해주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도 한 분이 직접 하셨었는데 요런 거 10,000명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는 복사 떠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10,000명이죠. 네, 근데 요 10,000명만 범위 지정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할 때 요 빈 공간까지 같이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 떨어져서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한 칸 띄고 글씨가 들어간 거냐 아니면 붙어서 들어간 거냐 거기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범위까지 잡을 거냐 말 거냐 이게 결정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다 보면 요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령은 내가 해보면서 요때는 요렇게 하니까 요게 되네. 이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네. 요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입력은 다 이제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역대 외국 박스오피스 순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여기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범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글꼴은 한컴 쿨 재즈 B래요. 한컴 쿨 재즈 B.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진짜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별의별 글씨체가 다 있어요. 예. 그 뭐 명칭이 이래 있을까? 그럼 뒤져보면 있는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컴 쿨 재즈 B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몇이요? 24. 그래서 여기 오셔서 글자 크기는 24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 외국 있을 거예요. 외국만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외국만 범위 지정하시고, 거기 글자색 보면 무슨 색이래요? 루비색. 네. 근데 루비색 안 나오니까 다른 색으로. 그래서 왜곡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스 오피스 있죠? 여기도 범위 지정하시고 색깔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바꿔주세요. 외국하고 박스 오피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거 바꿀 거예요. 이제 여기 밑에 49페이지 밑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의 크기를 조정한 후 표 내용에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넣으래요. 여기 전체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F5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맑은 고딕의 글자 크기 11인데요. 요거 하실 때 여기 맑은 고딕 찾으실 때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모든 글꼴이라고 있어요. 네, 모든 글꼴 가시면 전부 다 있으니까 이게 찾다 보면 간혹 가다가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럼 일단 모든 글꼴 누르시고 찾아보시는데 맑은이니까 위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순서를 좀 아시면 편하다 그랬어요. 기역 니은 순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한글이 보이면은 기역은 위에 쪽에 있으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찾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보시면 글자 크기는 11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 11.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예. 제 것처럼 이렇게 크기 안 맞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 요 크기 조절하시는데 F5 한번 누르시고 F5 몇 번이요? 한 번.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방향키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정할 때 크기 조정하실 때는 Alt 누르고 방향키예요. 네, 뭐 누르고 방향키라고요? Alt. 그냥 옆으로 가실 때는 Alt 띄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정할 때는 뭐 누르고 크기 조정하세요? Alt 누르시고. 여기에서 네. 저희가 그 칸을 조정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방향키로 조정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칸은 뭐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 2번, 3번, 4번 칸 있잖아요. 네. 요거를 똑같은 칸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 똑같은 칸으로 하실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 똑같은데 필요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지정하시고 예. 만약에 똑같이 맞춰야 돼. 그러면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표라고 있어요. 위에 메뉴에 제일 끝에. 네. 예. 그럼 거기 보시면 요게 칸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 예. 요게 셀 너비를 갈게요. 다른 분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얘는 크기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땐 범위 지정하시면 여기 밑에 요게 셀 너비를 갖게라 그래서 요 칸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맞추셔야 될 때는 그 바로 밑에 거. 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눌러주시면은 세 개의 칸이 어떻게 되세요? 똑같이 맞춰져요. 근데 하실 때는 범위 지정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다 똑같은 칸으로 맞출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쓰실 때는 그 똑같은 거 아닌 것만 크기 조정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 아닌 것만 크기 조정하고 나머지 범위 지정 다 한 다음에 저 너비를 갖게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우클릭하셔도 여기 있어요. 너비를 갖게. 예,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그 너비를 갖게 있고 높이를 갖게라고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셔서 하셔도 지장은 없으세요. 참고하시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초반에. 만들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처음에 만약에 요 세 개는 똑같아야 돼. 네. 그러면 얘만 옮기세요. 요거 안 똑같은 것만. 얘만 맞춰놓고 나머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너비를 갖게 아니면 우클릭하시면 여기 너비를 갖게 있어요. 요거 누르면은 한 번에 딱 정리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설명은 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나중에 정리를 본인이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제가 설명드린다 그래서 그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 죄송한데 우측으로 너비 갈게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네, 여기 셀 너비를 갖게. 갖게. 네. 근데 이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여기 선에서 우클릭하시면 안 돼요. 네, 요 선 말고 여기 빈 공간들 있죠. 여기에서 우클릭해야 잘 나와요. 우클릭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이제 나오네요. 거기 나오죠. 네네.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도 막 누르시면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선이 없는 데에서 그러면 좀 더 잘 나오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근데 이 너비가 사이즈가 있는 건가요? 사이즈는 딴 건 없고요.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특별히 어떤 거요? 각자 넓어져 버렸어. 각자 넓어진 이유는 전체가 바뀐. 네, 본인이 잘못하셔서 그래요. 보실래요? 그러니까 막 하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거 건드렸죠. 어떤 거요? 여기 크기를. 아, 크기. 네, 크기로 막 건드리시면. 안 맞아서 얘만. 네,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줄였어요. 요거 보이세요? 네네네. 네, 이런 거 막 만지시면 본인이 헷갈려요. 네. 그리고 너비를 갖게도 막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얘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항상. 왜냐면 이거는 하면 무조건 깨져요. 왜 깨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왜냐면 본인이 너무 많이 만지셨어요. 네, 그래서 알려드린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하시면 안 돼요. 상황 봐가면서. 네. 그러니까 네, 원위치로 돌릴 때는 컨트롤 뭐요? Z인데 지금 그건 만지지 마세요. 거기에서 만지면 그거 더 대공사 돼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네. 왜냐면 이거 컨트롤 Z 계속 누르시면 다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깨지면 깨진 대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연습이잖아요. 네, 연습이니까 틀렸다 그래서 뭐 점수 내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상하시면 그냥 저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크기 조정을 했는지 예측을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네. 얘보다 이 표가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크기 조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만들면은요 요 크기에 딱 맞춰서 나와요. 네, 그래서 봤더니 얘보다 안쪽에 있네 표가. 그러면은 크기를 만졌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그걸로 예측하는 거지. 네,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상하시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기 글씨들은 여기 첫 번째 줄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무슨 정렬? 가운데 정렬. 그래서 글씨 가운데 정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관객수 빼놓고 나머지도 가운데 정렬이에요. 무슨 정렬이라고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여기 마지막만 우측 정렬. 오른쪽 정렬.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숫자는 일반적으로 어느 쪽 정렬이라고요?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첫 번째 줄 범위 지정하시고 색깔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영화명도 색깔 바꾸시고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이상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색상은 여기 거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거기가 좀 더 복잡하니까 보고 이메일 색깔로 하나 누르시고 그다음에 영화명 있죠? 거기 밑에 영화명 밑에요. 네, 거기 밑에 쭉 밑으로 내리세요. 그것만 말해.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보고 바꾸시고. 한 번씩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표는 앞으로 몇 번 더 만들 겁니다. 교재 뒤에도 표 만들기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표 만들기 조금 더 해볼 거고, 그다음에 표는 수업 끝날 때쯤에 또 작업을 몇 번 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한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 만들기예요. 왜냐면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표하고 글씨 치는 건데, 글씨 치는 건 타자 치는 게 넣으시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표 위주로 연습을 좀 더 할 겁니다. 추후에. 그 다음에 요거 저장 좀 할게요. 저희 저장하실 땐 어디로 가시죠? 예, 파일.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 그대로 저장할게요. 예, 여기 위에 이름만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다 X 누르시고요. 예, 그래서 바탕화면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무슨 화면이요? 바탕화면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앞에 잠시만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본반이 있을 거예요. 네, 컴퓨터 무슨 반이요? 기본반. 그래서 컴퓨터 기본반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찾으신 분들은 컨트롤 C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복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복사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월요일날 왔을 때 요게 삭제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내 PC 있을 건데 이거는 위치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뭐를 찾아주세요? 내 PC. 그래서 내 PC를 찾아주세요. 복사가 안 보여요. 하셨나요? 네. X. 예. 컴퓨터 기본판 어디 있어요? 어디 안 왔어? 거기는 우클릭. 컴퓨터 망가진 얘가 거. 망가졌나요? 네. 거기 복사. 간단하지 않았어. 간단해. 네, 찾으셨죠? 네. 그 다음에 내 PC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예. 그 다음에 저희 저장 어디에다 하시죠? 보시고, 그 다음에 문서에 들어오시면 여기 왼쪽에 문서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안에도 문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내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내 이름 들어오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요 빈 공간 있으시죠?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가운데쯤에 붙여넣기라고 뜰 거예요. 예, 그거 누르시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거기에 있던 게 이쪽으로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동할 때는 복사예요, 잘라내기예요? 이동할 때는 그렇죠. 이동할 때는 잘라내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만드실 때는 뭐요? 복사. 네. 그래서 뭐 하느냐에 따라서 누르는 버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또 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됩니까? 네, 요거 하나만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없어지면